네, 경제브리핑입니다. 최근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정책으로 민생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2, 3년 전부터 누적된 정책이 그 당시에 효과를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2년 후, 1년 후에 한국의 경제를 좌우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게 파란색은 미국이고요. 빨간 건 한국의 민간 소비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는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속도로 민간 소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미국이 훨씬 더 나빠졌는데 여기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정책으로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그 트렌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적미적 됐죠. 특히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2022년부터 한국은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1년 후, 2년 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지에 있는 두더지 게임식의 이런 정책으로는 현재의 민생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내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수출도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중간재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게 빨간색 중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꽤 오래 전부터 나타났던 거고 자본재는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국에 더 이상 중국에 수출할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할 물건은 늘 여러분들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요. 전략이 없이 두더지 게임 하듯이 땜빵 정책만 냈는데 일본이 참 외교적으로 지금 진성준 정책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무례하지만 경제 전략은 그나마 34년을 헤매다가 요즘 괜찮은 상황이에요. 일본이 주요국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은 차세대 시장을 보면 인도, 캐나다, 멕시코 지금 미국의 수입 1위국이 멕시코로 바뀌었죠. 그리고 무역 문제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로 지금 세 개의 기업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실래요? 멕시코 마이너스 2.4 작년에요. 캐나다 8.8 그리고 인도도 작년에는 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은 천천히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한 거죠. 이게 다 민생입니다. 국가 전략이 없이 비전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한국이 멕시코한테 GDP가 뒤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29년에 인도네시아한테 밀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얘기한 거예요. 축구만 인도네시아한테 지는 게 아니라 경제력까지 인도네시아 지는다고 보이고 있는데 그냥 땜빵 정책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밸류업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하는데요. 12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한국과 중국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 정책이 어떤 정책을 주느냐가 10년, 20년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업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특정 정책으로 되지도 않고요. 그 정책이 미국은 자사주나 배당을 통해서 수십 년간 누적돼 갖고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멀리 좀 보시면은요. 2001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우리의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5.1이었는데요. 작년에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3.6에서 1.9가 됐는데 한국보다 높아졌어요. GDP 27조 달러인 미국이 1.9인데 GDP 1.7조 달러인 한국이 1.7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력만큼도 지난 10여 년간 이게 잠재 성장률은 실제 성장률은 더 낮게 왔다는 얘기죠. 우리 실력만큼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 성장 전략 그리고 국가를 경영할 장기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참고로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얘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걸 하면서 일본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새로운 자본주의 다 아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된다. 왜? 분배 재원이 필요하니까. 분배를 해야 된다. 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소비에 나서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은 분배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큰 이념상 안 하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되면 분배는 못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 국가의 장기 전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에 걸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엄청난 보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2대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원내대책회의나 최고위원회 이런 데서 좀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싸움 얘기하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발전하는 22대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